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대학생 2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난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4년 전 퇴소한 대학생 은수 씨. 지난 학기엔 일주일에 35시간씩 일하며 학교 수업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쉼터 퇴소 이후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간 적은 아직은 못 봤어요. 중간에 스탑하거나 다 취업으로 노선을 트는 것 같아요. 경제적 이유를 또 혼자 부담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힘듦도 같이 들다 보니까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3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 30만 원과 임대주택뿐입니다. 반면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정부 지원만으로 많게는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보육원에서 나올 때 한 번에 받습니다. 정부 지원도 점차 확대돼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고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 기준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최근 보육원 퇴소 자립준비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진 가운데 지원을 늘린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쉼터 퇴소 청소년의 소외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도 그 약간 가정 폭력으로 입소하게 된 애들인데 쉼터도 대부분이 다 가정 폭력 때문에 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구분하고 받는 돈도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혜택도 다르고.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6건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행 청소년이 이렇게 문제성으로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처럼 표현이 많이 됐지만 실제 가정 내 빈곤이라든지 오래된 폭력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오랜 기간 가정 문제로 정신적 피해 상황이 심각한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